예, 떨어진 뭐 당연히 고민이고요. 올라도 뭐 고민이죠.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 교보증권 영업부 김효진 의원과 함께 시장 자리 점검해 보고요. 10월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두 달에 한 번 뵙기로 했나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반등이 나올 때 오셔서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주제 한번 볼게요. 10월을 이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요. 뭐 3고라는 게 일단 물가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게 소위 이제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됐다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위험 자산이 엄청 위험한 시기가 왔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좀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를테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많이 떨어진 거에 의한 어떤 자율 반등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바운스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보통은 네, 뭐 그렇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라 그러는데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 네, 바운스 네. 정도로 얘기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이제 횡보 장세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안에서 물론 또 어떤 색깔이 변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잘 감지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횡보 장세의 어떤 적당한 바운스 뭐 이런 정도로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렇게 좀 기술을 했는데요. 자산 배분의 프레임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라면 지금 혹시 미국의 국채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미국 채권이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사실 전통적으로는 어떤 시황이 좀 어수선하고 자산 시장이 네. 좀 불안정할 때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 금이라든가 미국 국채가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금도 그리고 미국 국채도 예. 안전하지 않다는 안전자산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폭망하고 있는 사실 달러만 상황. 강하죠, 달러만.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산 시장에서 배분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어떤 프레임이 조금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반등의 실마리라기보다 이것이 그럼 언제까지 지속되고 뭐 혹은 반등의 실마리라기보다 안정되는 실마리는 또 무엇인가 사실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네.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될 때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시장이 불안정한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도 그렇고 그에 따른 국채금리, 기준금리 인상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40년 만에 우리 물가 지표를 봤고요. 뭐 20년 만에 혹은 뭐 몇 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채권 시장의 안정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네. 채권 시장의 변동성,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조금 안정된다라면 그때 주식 시장의 배당 수익률이 좀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어떤 이제 인식들이 퍼지면서 주식 시장 안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밤사이 뉴욕 증시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연준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밤사이 뉴욕 증시가 반등한 포인트도 국채 금리가 상단을 찍었다가 살짝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네. 좀 갑작스럽게 이제 터치를 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반등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근원적인 요인이 아니라 영국에서의 BO의 채권 매입 상당히 제한적인 미봉책적인 요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반짝 올랐을 텐데 이후에 만약에 뭐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글로벌리하게 공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신뢰를 만약에 더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또다시 사실 시장은 조금 어수선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조금 더 네. 언급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 국내 시장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위안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위안화, 애플 뭐. 네, 맞습니다. 뭐 애플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 그거는 애플과 관련된 어떤 밸류 체인에 네. 이제 국한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환 시장에서 지금 위안화 가치 하락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이제 조금 어제는 좀 이렇게 타격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위안화하고 코스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8월 실물 지표가 사실 나쁘진 않았거든요. 소폭 개선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시장에서는 그거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심이 좀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 부양 정책 역시 중국 정부도 과감하게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위안화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2014년에 페드가 긴축을 언급하기 시작한 이후에 위안화하고 코스피하고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라고 지금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의 긴축을 중국 경기 회복의 완충 역할을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중국의 통화 정책하고 미국하고 어떤 다른 사이클을 보이면서 엇박자가 나고 그것이 어제 위안화의 어떤 그런 하락 영향 그것이 또 코스피의 어떤 역풍 이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건 이제 위험 자산이에요. 변동성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근데 위험 자산은 매우 위험한 시기고 안전 자산도 안전하지 않은 시기니까 헷갈리는 시기라는 거죠. 그죠? 네,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뭐 그에 따른 영향들이지만 결국 이제 달러와의 강세가 좀 멈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 체크해 주세요. 달러죠. 요새 뭐 킹달러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내 그러니까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 네네. 그런데 해외 주식을 실제로 투자를 했는데 그 종목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네. 달러로 차익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네. 플러스가 되더라. 뭐 이런 사실 상황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금리 안정과 더불어서 사실 달러화도 안정이 되어야 사실 국내 증시에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 달러화 강세를 미국 정부가 지금 용인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달러화 강세는 미국 입장에서 기업에는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소비자, 지금 미국 경기는 70%가 소비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달러화 강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에는 분명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러화 강세가 구매력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페드 입장에서 달러화 강세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현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달러화 강세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구매력 약화를 상쇄시키고 있는 거다. 경기가 나쁘지 않아야 또 기준금리도 계속 세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사실 달러화 강세가 그럼 언제까지 될 건데 사실 뭐 레벨을 맞추고 어떤 시기를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 때까지는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다 사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금리 인상 기조가 이를테면 어느 정도 턱에 찼을 때 그 금리 인하를 바라지도 않고 이 가파른 금리 인상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 3번 했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지금 10월 11월 또 이제 50bp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그 점프 스텝 말고 베이비 스텝 정도로라도 좀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 그때는 달러와 강세 이 달러의 그 상승 흐름 외환 시장의 어떤 급격한 변동성도 조금은 슬로우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달러. 그러니까요. 달러화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수익이 부담스럽고 그게 이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온다는 뉴스가 나와요. 그런데 미국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먼 일이고 당장은 선거해야 된다. 물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좀 강달러를 즐기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중간 선거로 어쨌든 간에 좀 갑니다. 네. 9월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10월 오늘 저희가 이제 전망 변수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횡보를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제한적인 어떤 이제 대응이 필요할 텐데 10월 시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큰 걸 또 말고 주목해야 될 변수나 체크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10월이면 이제 또 저희는 국내 증시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분기 플레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어닝 시즌에 맞물려서 어떤 그런 기업들의 실적을 가지고 모멘텀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분기 이제 10월이면 3분기 어닝 시즌인 거고요. 당연히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달 이 어닝 시즌의 포인트는 이익 전망치의 하향 폭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역성장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2년 3분기
3분기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기업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국내 상장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각각 한 690조 원 그리고 61.2조 원 정도 수준인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14% 정도 증가를 합니다만 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마이너스 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영업이익은 비용 상승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영향이 줄 수 있을지 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지난 5월 이후 꾸준히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철강, 소프트웨어, 건설, 건축 이쪽 이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한 20% 정도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거든요. 뭐 주가 다 두들겨 먼저 선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것도 사실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이익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은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뭐 얘기 많이 나오시겠지만 자동차 업종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상사와 자본재 그리고 운송 업종이 있었습니다. 종목을 뭐 간단하게 언급을 드려보자면 업종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완성차, 현대차, 기아가 될 거고요. 부품주 중에서는 현대위아, SL, 금호타이어 정도가 스크리닝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상사 자본재 중에서는 현대코퍼레이션, LX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이 있었고 운송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롯데렌탈 같은 종목이 최근에 1개월, 3개월 동안 양호한 이익 모멘텀을 좀 보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거 투자자들은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3분기 실적도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저도 이제 물론 랩 운용이라는 걸 운용을 하고 있지만 내년 전망이 또 이제 중요한 때거든요. 각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내년 전망 자료가 나올 때고요. 뭐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전략도 마찬가지고. 3분기 실적도 중요한데 내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이제 기업들 이제 주가 많이 빠지고 하니까 저도 기업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 IR 담당자라든가 뭐 탐방을 못 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도 해보는데 내년 사업 계획이 어떠냐, 내년 실적 전망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잖아요. 확인을 네. 하고 체크를 하는데 다 비상이라 그러겠죠, 뭐. 세우지 못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대체적로.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매크로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정말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실적 시즌을 지날 때 그렇게 상황이 우호적이진 그렇죠. 않다. 숫자적으로.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그 지수 레벨 같은 경우 가지고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떤 경제 방송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분들 많이 참고를 하실 텐데 네. 어제 종가 오늘은 좀 오르긴 하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2,160포인트 정도 수준입니다. 코스피가. 그러면 PBR 항상 이런 거가 PBR이라는 잣대가 나오죠. 네. 0.83%. 근데 우리가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시스템적인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도 PBR 0.8배 수준에서 뭐 일시적으로 하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 그때를 저점으로 해서 어떤 좀 반등을 좀 보였다. 최소한 안정세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사실은 뭐 주가 막 오를 때는 주식 하나도 안 하다가 뭐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가 역사적 가치 PBR 0.9배 뭐 이런 얘기할 때만 주식 사서 사실 버텨도 수익이 날 텐데 안 되죠. 그게 문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3분기 실적이 어쨌든 간 비빌 언덕입니다. 그리고 뭐 환율 효과 이런 것도 실적에 이제 반영이 좀 될 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10월 지금 말씀하신 그 전반적인 이 지수의 어떤 제한적인 박스권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제한적인 실적 봤을 때 10월의 포트 전략을 좀 어떤 쪽으로 좀 구성하면 좋을까요? 네, 요거에 대해 사실 업종 전략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제 뭐 타 방송이라든가 네. 항상 언급을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종 많이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산 업체들도 역시 지금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네.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성장에 지금 한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해외 수주로 모멘텀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그것이 실적으로 찍히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들 갖고 계시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개 업종 섹터는 뺐고요. 저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포트폴리오로 음식료하고 건강관리,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을 좀 네. 관심을 두고 싶어요. 좀 러프합니다만 음식료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이제 3분기 실적 점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대표 업종인 반도체라든가 뭐 철강 이쪽이 지금 다 조금
이제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 전망이. 그런데 실적 전망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눈높이만 맞춰도 선방할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도 시장 대비, 코스피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 보면은 뭐 CJ 제일제당도 있을 수 있고, 농심, 그리고 수출, 핫한 삼양식품, 네. 이런 종목들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9년 만에 국내 판가 인상했거든요. 사실 뭐 원가 부담 감안을 하면 불가피한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분기부터 판가 인상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이런 부분들 미리 선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인데요. 음식료 업종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기 방어적인 업종입니다, 이것도. 예. 그런데 앞서 코너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 같이 언급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지금 많이 오르고 있기 네. 때문에 반등시 축소 비중 의견을 이제 제가 밖에서 이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글로벌 제약사 향의 어떤 CMO 매출액의 대부분이 달러이기 때문에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신제품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추가적인 실적이 개선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들이 되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섹터 전략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김효진 의원님 생각이 궁금한 거니까요. 앞에 하신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동차, 그다음에 방산, 네. 구체적으로 좋게 보시는 건 네, 좀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얘기 요즘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중에 살아남은 게 말씀하신 자동차, 2차 전지, 방산 정도이고요. 음식료, 그다음에 건강관리, 바이오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좀 하락장에서 잘 버텼던 또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방송을 이제 네.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사실 이게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뭐 제 입장에선 사실 종목을 픽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네. 합니다만, 그래도 저도 이제 랩을 운용을 하면서 실제로 뭐 계좌에 담아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리오프닝에 조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뭐 이런 단어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금리 인상, 뭐 부동산 시장 급냉하는 것들 뭐 뉴스 많겠지만, 그런데요, 또 한면으로는요, 지금 여행 수요가, 이연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어디 가더라도 뭐 이를테면 과거에 줄을 섰던 음식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코로나는 정말 다 끝났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도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조금 엇갈린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두 개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하나는 진에어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시장 대비 이 종목도 상당히 잘 버티고 선방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카지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VIP가 매우 중요한데요. 모객의 가장 큰 난항이 비자였거든요. 그런데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8월 달에 한시적으로 진행한 일본발 입국 무비자가 완연한 회복에 기여를 했고, 지금 이 무비자가 8월 한 달이었는데 지금 뭐 10월 말까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희소식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수혜가 파라다이스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그 파라다이스 시티를 일본 현지 기업인 세가사미라는 기업하고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3분기 실적 역시도 그냥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톤이 훨씬 더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에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외여행 관련해서 이연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가격이 조금 항공권 가격이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인플레이션 부담에 따른 수요 둔화를 걱정을 하지만, 문제는 이 항공 쪽의 문제는 오히려 제한적인 공급이 증가가 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2년 넘게 가지 못한 해외여행에 대한 이연 수요가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거고, 팬데믹 이전보다 이미 더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항공시장의 공급 병목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 냈는데요. 하반기에도 흑자 전환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항공주 중에 진에어, 그다음에 카지노 중에 파라다이스,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는 뭐 삼성바이오나 이런 CM 업체들, 음식료 업체들은 몇 개가 이제 핵심적인 게 있으니까요. 시장 상황과 또 주목해봐야 될 10월에 노려봐야 될 기업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김효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